자, 이번 시간에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전자기 유도현상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코일에서의 자기장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건 시험을 안 봐서 모른다고 치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는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죠? 1학기 기말고사 뭐 봤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떻게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할까요? 자, 볼게요. 일단 중등 복습을 할 겁니다. 중등 복습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류의 방향 알아야 돼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하나요? 그쵸?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자기장의 방향이 있어요. 얘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해요? 그쵸?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미치겠다. N극에서 S극이에요. 이 자기장의 방향 할 때 우리 나침반 N극의 방향이다라는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볼 거냐? 302쪽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기장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장. 그래서 막대 자석이랑 코일에서의 자기장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자, 막대 자석 대충 드릴게요. 여기가 여기가 자, 여기를 N극이라고 뒀고요. 여기를 S극이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좀 시설이 좋은 지원이 빵빵한 초등학교를 나오면은요, 자석 위에다가 유리판 딱 깔아놓고 철가루 뿌리고 유리판 통통통통 뿌려요. 그럼 철가루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얘가 자기장의 모양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요. 철가루 싹 치우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나침반들을 유리판에 쫙 나열을 해요. 그럼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선으로 이어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침반을 이렇게 놨더니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네 개만 놓을게요. 나침반을 딱 놓았더니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이 당연히 N극이랑 충격 작용하니까 반발력 작용하니까 N극이 이쪽으로 향하죠. 그럼 반대쪽이 S극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쭉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흐르더라 N극이. 얘도 N극이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S극 쪽으로 N극이 이렇게 향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이 나침반 N극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배웠어요 우리? 요 부분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했다? 코일에서의 자기장을 배웠어요. 코일은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원통 막대를 하나 그려주고요. 원통 막대에서 자, 여기에 전선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 전류가 이번에 이렇게 흐른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뒀습니다. 자, 우리 직선 도선이나 원형 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뒀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코일에서는요,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로 두면은요, 이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베베 꼬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회전하는 것들은 내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은 무조건 뱅글뱅글 도는 회전하는 것들을 내 손가락으로 두고 나머지 거를 오른손 엄지로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네 손가락 감싸 쥐었을 때 전류가 지금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이니까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 쥐었을 때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극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N극이다. 라고 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쪽이 무슨 극이 돼요? S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랑 막대 자석이랑 같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얘를 자기력선 일단 그리면 N극에서는 나오는 방향,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될 거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안쪽에 걸 그릴게요, 안쪽에 거. 자, 얘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안쪽이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이런 형태, 막대 자석과 비슷한 형태인데 안쪽에는 직선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형태만 좀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자기장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하면서 우리 뭐까지 했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에서 받는 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른손을 쫙 펴서요.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시키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동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전동기였다. 모터였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중학교 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되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다시 넘어와서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전자기 유도라고 나와 있어. 전자기 유도. 자기장에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야. 자기장에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에서는 코일이 있어야 되고요. 자석이 있어야 돼요. 코일과 자석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대.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를 때 자석에 힘이 생기는 것 반대에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류가 발생한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반대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발생을 한다. 이때 이 전류를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라고 해서 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어쨌든 코일하고 자석이 있을 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움직일 때 뭐가 변해? 자기장이 변한대. 이렇게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유도되어서 흐르는 현상,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이따 유도전류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유도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류가 생기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일단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유도 기전력.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전압이 발생하고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볼 겁니다. 세기인데요. 결론은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세기가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언제 커질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석의 세기가 세면 된대.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된대.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커진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전류 I,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자석의 세기랑 자석을 빠르게 이동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자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가 통과한 자기력선의 개수, 같은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시간 변화량 단위 시간 동안에 델타 파이라고 두는데요. 얘를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데 얘가 자기장의 변화에다가 뭘 곱하냐면 단면적, 어떤 면에 자기력선이 얼마나 통과했는가를 따지는 거야. 자, 이 식은요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식은 아니에요. 패러데이 법칙 물리 1에서 나오는 식인데 혹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식까지 설명을 하면은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아니면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 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감운수에 비례하고요. 시간에는 반비례. 시간이 짧을수록 크다라는 거지. 유도연료. 그리고 자기 선속인데요. 자기장의 세기가 B가 자기장이거든. B가 자기장인데 자기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유도전류의 방향인데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이다. 단순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코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측정하는 검사하는 검류계예요. 검류계는요,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만 파악하는 거예요.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고요. 검류계는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많이 움직이면 많이 흐른다, 적게 움직이면 적게 흐른다, 반대로 움직이면 반대로 흐른다, 이런 것들 아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따로 안 그릴 거예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자, N극을 가까이 할 거예요. N극이 가까이 하면은 N극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점 커질 거잖아요. 가까워졌으니까. 근데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N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방해하니까 N극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방해하려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요, 얘가 오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N극이 다가오는 방향에 N극이 딱 생기면은 못 오겠죠. 반발력 작용하니까, 청력 작용하니까. 자, 이렇게 두는 거예요. N극이 다가온다 그럼 N극 표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뭐 할까요? 코일에서 N극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었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흐르니까 어디에서? B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요. N극을 멀리해요. N극을 멀리 하면요. 멀어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잡아당겨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극이 생겨야 돼요? S극이 생겨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S극이 생겼다는 것은 반대쪽에 무슨 극? N극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N극 찾아요. 그리고 N극 쪽으로 엄지손가락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지면 전류의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 검육의 B 형태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S극을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그럼 S극이 다가오니까 S극이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무슨 극? S극이 생길 거고요. 그럼 반대쪽이 N극이 생기니까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얘랑 똑같은 방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A 검육의 B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마지막 S극을 멀리 하면은 멀어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방해하니까. 그럼 여기에 N극이 생길 거고요.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얘는 B 검육의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같은 극인데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향인데 자석의 극이 바뀌어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301쪽의 내용과 302쪽에 S극 가까이 할 때 N극 가까이 S극을 멀리 할 때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그 그림 밑에 내용 볼게요. 전자기 유도의 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의 이용인데요. 얘 뭐한다? 움직이면은 전기 에너지,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움직이면은 전류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바로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전기야. 발전기는 전동기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면 되고요. 도난 방지 장치, 창문에 도난 방지 장치, 도난 경보기를 설치를 했대. 그러면 창문이 열리면은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 하이패스 단말기, 자동차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움직이니까 자기장의 변화에서 전류가 흘러서 요금이 결제되는 거. 교통카드 마찬가지. 그 단말기의 교통카드를 가까이 가져대면은 요금이 정산이 되는 형태. 전자기타, 기타줄을 튕기면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음이 생기는 뭐 그런 것들. 금속 탐지기도 마찬가지.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가다가 금속 위로 지나가면은 금속이 있을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뭐 파동이 변한다든가 소리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쪽 보자. 자,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라고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발전기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까 전자기 유도를 할 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발전기였지.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꿔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를 볼게요. 원리. 발전기의 원리를 볼 건데요. 자, 코일이랑 자석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코일이랑 자석이 있을 거야. 자, 두 개 이렇게 있는데요. 코일이 회전을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이잖아. 그지? 회전을 하면 움직이면 뭐가 변한다고 했다? 자기장이 변한다. 자기장이 변하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이 회전할 때 자석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자, 보면은 일단 여기에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대충 하나만 그릴게요. 자,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N극이 있고요. 여기 자석, S극인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코일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회전을 시킬 건데요.
자, 일단 자기장의 방향을 볼 거예요.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일이 처음에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이렇게 나란하게 존재를 할 거예요. 나란하게 존재를 할 거고요. 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뭔지 이해돼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섰다가 다시 이렇게 누웠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줄게요. 이 코일이 될까요? 0도를 처음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회전하면서 45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90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135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180도 다시 0이 되었을 때 이렇게 5구간을 둘 겁니다. 됐죠? 자,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뭘 볼 거냐면 요 네모난 칸이죠. 네모난 코일 안쪽으로 이 자기력선이 몇 개나 통과하는지를 볼 거예요. 안쪽으로. 자, 그러면 코일의 단면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보는 거예요.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볼 건데요. 0일 때는 나란하니까 하나도 통과를 안 해요. 됐죠? 45일 때 3개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5개 중에서 45도 딱 돌았을 때 3개 통과하고요. 90도로 세워졌을 때 5개 모두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35도가 되면 반대로 45도가 된 거잖아. 그래서 다시 3개 통과할 거고요. 180도가 되면 다시 0이 되는 형태입니다. 됐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얘가 단면이에요. 요렇게 있으면은 하나도 통과 안 한다는 얘기고요. 45도 되면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요 단면으로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제 요렇게 쓰면 90도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요 단면 안으로 다 통과한다는 얘기고요. 135도가 되면 요렇게 되니까 하나, 둘, 세 개만 요 단면으로 통과한다는 얘기. 다시 180도가 되니까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제? 되나요? 되나요? 자, 그러면 0에서 90도까지는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수가 0, 3, 5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90에서 180도까지는 5, 3, 0으로 감소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5개, 3개, 0개로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당연히 자기장이 변했으니까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기장이 변했으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할 건데 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 방해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그랬지? 맞아요. 유도 전류는 이 선을 증가시키는 것을 뭐 하는 거? 방해해야 돼. 감소되는 것을 방해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돼야지 감소시킬 거잖아.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야지 감소시킬 거고요. 얘가 감소하니까 이 방향으로 만들어줘야지 다시 증가를 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얘는 뭐 시켜줘야 돼? 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얘는 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봐요. 얘가 단면에다가 입체를 그리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체로 이해하면 좀 쉬울 건데 라인을 좀 따고 싶은데 라인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네요. 자, 어쨌든
라인을 좀 따볼게요. 자, 얘가 이 코일이에요, 코일. 이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45도 될 때, 이 3개가 지나갈 때, 90도 될 때, 5개 지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안쪽을 보는 거예요, 안쪽 단면을. 그러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감소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되잖아.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도선, 요 위의 도선으로는 안쪽으로 가는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쥐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면 위쪽은, 이해돼요? 이 방향? 여기. 그리고 밑에 거도 있죠? 코일의 밑에.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을 잡고 나머지 내 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 잡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은 이 아래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여기를 A, B, C, D라고 둘게요. 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A 되고 B 되고 이 부분이 C, D 뭐 이렇게 될 거예요. A, B, C, D였는데 이렇게 돌았으니까 A, B, C, D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135도가 됐을 때 5에서 3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요 면적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통과하는 이 방향으로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은 전류는 이 방향,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전류의 방향. 맞아요?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감소하니까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봐요. 지금 코일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은 전류가 생겼죠. 자기력선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생겼는데 90도를 지나면은 어떻게 돼?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알아야 돼?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90도가 지나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전류의 방향 찾는 거. 자,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안 되면은 따로 질문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손가락 부르트도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간이 발전기를 만들었대. 어쨌든 발전기니까 뭐 있어야 돼? 코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석이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을 뭐 한다? 움직여야 되지.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뭐 있어요? 자전거 그림 있어요. 자전거 그림에서 발전기를 좀 확대시켜서 나타내줬죠. 바깥쪽에 코일 감겨 있고요. 안쪽에 자석이 있고요. 회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퀴에 붙이면은 이 회전자가 회전을 해. 그래서 안쪽에 있는 자석이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자석이 회전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흔들이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에 코일을 감아놓고 안에 네오디뮴 자석을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흔들면 자석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코일에 전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손전등에 전기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현상.
이거 말고 악력기에다가 코일 감아놓고 한쪽은 코일 감아놓고 한쪽은 자석 붙여놓고 악력기 손으로 잡으면은 자석하고 코일하고 만났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니까 다이오드 붙여놓으면 여기에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몇 번 불빛 개수 세면은 몇 번 악력기 잡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관이 발전기의 원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발전기의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발전기 여러 가지 발전기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발전기의 원리? 넘어가요.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나누는 기준이 발전기에 있는 터빈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기본 원리.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요.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있고요. 터빈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자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석이 주변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터빈이 뭐하면 회전을 하면은 터빈을 회전시키면 자석이 회전하기 때문에 움직였지. 자석이 회전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코일에 뭐가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입니다. 이 원리 이해되죠? 움직이면 발생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터빈을 누가 회전시키는가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에너지 변화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터빈을 회전시킨다니까 터빈의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자석을 회전시키면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발전기의 기본 원리야.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누군가의 에너지원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에너지 전환은 다 똑같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303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304쪽에 있는 내용 볼게요. 발전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화력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력발전인데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거야. 화석연료는 어떤 형태? 화학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화석연료이고요. 화학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화학에너지를 이제 뭘 시킬 거야? 연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거예요. 그럼 화학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요? 열에너지로 바뀌겠죠.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열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거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물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가 고온 고압의 증기 압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변해요. 그러면 수증기가 뭘 한다? 막 움직여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 얘가 화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에서 물을 끓이는 화력 발전 뭘 만들어? 증기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증기 터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터빈을 뭐로 돌린다? 수증기로 돌린다 라고 해서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천연가스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 천연가스를 연소를 시키면은 가스가 어떻게 돼? 가스가 고온, 고압 상태로 폭발을 하잖아. 연소를 시키면 가스가 폭발을 해. 이 폭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을 돌린단 말이야. 터빈이 운동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가스가 직접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얘는 가스 터빈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화력 발전의 종류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수증기를 만들어서 가스를 만들어서. 가스가 직접 폭발해서. 근데 가스가 폭발하면서 고온 고압에 폭발이 되는데 이 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얘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나타나면은 복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증기 터빈에 대한 거 알면 되고요. 가스,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폭발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가스 터빈 방식,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같이 이용하는 복합 방식,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뭐가 일어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나타난 거. 자, 네 번째.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어떤 에너지를 가져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겠죠. 중력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러면 얘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내려올 거예요. 그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물의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중력의 미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얘가 떨어지면서 움직이고요. 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회전시키더라. 그래서 터빈 회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돼요. 다섯 번째, 핵발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게요. 자, 핵발전은 일단 핵융합이랑 핵분열 둘로 나뉘어져요. 핵융합이랑 핵분열이랑
에너지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은요 핵 분열에 의한 발전이에요. 어쨌든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간에 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뭐가 생겨? 질량 결손이 생길 거고요. 우리 별 할 때도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 질량 결손이 생길 거고요. 질량 결손이 생긴 만큼 뭐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질량 결손에 대한 에너지. 그래서 이 질량 결손에 대한 에너지를 E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 변화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이 결손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력 발전에 있는 우라늄 있을 거예요. 우라늄은 핵에너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얘가 여기서는 핵분열을 하죠. 핵분열 결과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핵분열 결과 운동 핵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요.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 화력 발전하고 똑같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될 거고요. 이 수증기에 의해서 터빈을 회전시킬 겁니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얘는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라늄에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에너지원 처음에 시작되는 에너지원이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